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으로 실질 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실제 조사 결과 파악된 재고자산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사법을 했는데 기말재고액이 1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추가 자료를 결산에 반영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성품입니다. 4만원입니다. 적성품인 경우에는 이제 위탁 판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기말재고액은 이제 수탁자가 판매를 안 하고 그걸 갖고 있을 때 위탁자 재고에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품은 4만원이고 이 중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적성품은 15,000원이다. 그럼 15,000원 빼면 되죠. 이미 판매를 했으니까. 그럼 얼마? 25,000원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미착 상품 15,000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이 2021년 12월 30일에 선적되었다. 그러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를 한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매입한 상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매출자 재고에 포함시켜요. 그럼 매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매입자 재고에는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문제를 빼줘야 되냐? 아니에요. 왜냐? 미차 상품이 만약에 기말 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빼주는 건데 요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미차 상품은 조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송품 25,000원 이제 이 중에 이제 만원 이제 있고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를 해요. 매입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수익으로 봅니다. 근데 15,000원은 뭐예요? 매입 의사 표시를 안 한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이건 수익이에요?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죠. 15,000원에 대한 부분은 수익이 아닌 거죠. 기말재고액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은 기말재고액에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포함하면 돼요? 적성품에 25,000원이랑 시송품에 15,000원 더해주면 되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4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0만원에 4만원 더해주면은 기말재고액은 14만원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2번입니다. 자,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취득원가입니다. 자, 1번 제품 생산 후 판매 전 창고 보관 비용은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한 후에 판매 전 창고 보관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재고자산에 포함시키진 않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보관이기 때문에 약간 수수료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 구입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재료 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의 이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죠?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취득원가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 만약에 낭비를 했다면은 그래도 그래 취득원가에 포함하자라는 의미가 되지만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생산하는 도중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판매 수수료는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판매하는 과정, 그러니까 판매 과정이지 내가 구입한 과정이 아닌 판매 과정에 대한 수수료는 이거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판매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제품 제조를 위해 공장에 사용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게 이제 제조용비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매 과정,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 대한 비용들이 다 전부 다 제조원가에 관련돼 있으면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중 재고자산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총평균법 하에서의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회사는 시사법에 의하여 수량을 기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선의선출법이 아닌 총평균법입니다. 총평균법은 산식을 한번 먼저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떠냐면은 총 매입금액, 당연히 기초 다 포함해서 총 매입금액, 거기에 총 매입 수량, 당연히 기초에 포함해서 총 매입 수량 나눠버리면은 이렇게 이제 평균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총 매입 금액은 23만원입니다. 거기에 총 매입 수량은 몇 개냐면은 2,500개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 한 개당 단가가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92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총평균법 하에 의해서 이제 단가가 92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기 매출에 92원, 그 다음에 9월 18일자까지 92원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기말재고도 평균 단가인 92원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이 두 개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봅시다. 800개에 92원만큼 해줘요. 얼마냐면은 73,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기 매출 9월 18일자 거, 그러면 1000개에 92원 잡으면은 92,000원이 돼요. 그럼 이게 매출원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금액을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73,600원에서 92,000원 더해주면 돼요. 얼마? 165,600원이 돼요. 13번에. 그럼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4번입니다.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기말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용 판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 중 매입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 그렇죠. 매입 의사를 표시를 안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판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재고에게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위탁 판매 목적으로 반출된 상품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판매를 했는데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 수탁자가 판매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재고에 포함하냐면은 위탁자 재고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 요거는 뭐 기말재고 포함시키죠. 왜요? 요거는 이미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인도 기준으로 봐요. 자, 그리고 천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운송 중인 상품은 매입자 재고에 포함시키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에 의한 매입한 운송 중인 상품은 매입자 재고에 포함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에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도착지인 경우에는 판매자 재고에 포함을 해요. 판매자 재고에 포함을 하는데 이제 그 판매자의 이제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말 재고에게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입자라고 하면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읍과 니을과 니은과 미음 이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5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고 자산의 저가법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저가법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 손실 금액은 영업 외 비용으로 가산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의 평가 이제 손실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이럴 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보냐? 아닙니다. 이거는 재고 자산의 감모 손실일 때 이제 비정상 감모일 때 해당이 되지만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시가하고 원가 금액을 비교했을 때 원가 금액이 더 많아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매출원가에 일단 포함을 시키고 회복할 때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번에 1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금액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그렇죠. 평가 손실 금액으로 이제 봤을 때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면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그러니까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회복을 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은 매출원가에서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매출원가에 빼주는데 이게 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무조건 장부 금액을 초과시키면 안 돼요. 회복했는 금액이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하도록 돼 있어요. 이 조건상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재고 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맞습니다. 무조건 평가 자체는 재고 자산인 경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항목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은 몇 번 틀렸습니까?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6번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3일이 단기 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용산 주식과 주식회사 마포 주식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결산 시 동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손상의 징후는 없습니다. 시가를 공정가치로 보고 모든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있어요? 나는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단기 손익이라고 하면은
수익과 비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순재산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자본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순재산에서 묻는 게 아니고 단기 손익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열심히 60만원 평가 이익이고 요거는 20만원 평가 손실이네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상계 처리해보니 40만원만큼은 평가 이익이더라. 그럼 정답은 2번이더라. 맞아요? 아닌 거죠. 절대 아니에요. 왜? 매도하는 증권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본이라고. 수익 비용이 아니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눈치가 빠르다고 하면은 정답 1번으로 무조건 체크하고 다른 문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 이 40만 평가 이익은 그거죠. 자본이기 때문에 수익 비용이 아니다.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주식회사 용산 주식과 관련한 회계 처리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 한번 봅시다. 12월 1일 3일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100주를 만원에 취득하였다. 단기 매매 목적이죠. 100주 만원. 이거 얼마예요? 10주가 10만원이니까 100만원이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 부분 처분이죠. 12월 15일 13,000원에 처분합니다. 얼마냐면은 50주만큼. 부분 처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주식수 똑같이 50주만큼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65만원입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나가는 거죠. 부분 처분이니까 50주만큼 내보내야 돼요. 그럼 100만원의 반은 얼마예요? 50만원이죠. 나머지 15만원은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돼요. 이렇게 됐죠. 처분이익은 뭐예요? 수익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입니다. 주식회사 용산의 주식의 공정가액은 9,000원입니다. 자, 현재 50주에 이제 만원이고 평가를 해보니까 50주에 9,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45만원이죠. 시가 금액이죠. 그럼 요거 장부 금액 얼마예요? 50만원이에요. 회계처리 해보면 알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5만원치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5만원. 그럼 이거 뭐예요? 비용인 거죠. 그러면은 수익은 얼마? 15만원. 비용은 얼마예요? 5만원. 그럼 빼면 얼마예요? 10만원. 그리고 이익의 손실이에요? 그래도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만원이 최종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0월 1일 주식회사 용산의 주식 100주를 100만원에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이놈의 매도하는 증권. 또 문제가 나왔네요. 자, 2021년 12월 31일 이 주식의 공정 가치는 50만원입니다. 50만원입니다. 가치가 어떻게 돼요? 50만원으로 하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평가 손실이 아마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회사 3일이 2022년 3월 31일 이 주식을 30만원에 처분했다면은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계관리 2급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취득한 날이 10월 1일이고요. 100만원에 취득을 했죠. 그래서 내가 22년 3월 31일에
30만원을 처분해요. 그럼 이거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얼마? 70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증권은 제일 처음이랑 제일 끝에만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해도 처분이 이익인지 손실인지 나와요. 물론 회계처리 방법은 다른데 문제를 내가 빨리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자, 한번 봅시다. 정석대로 하는 거예요. 2021년 10월 1일에 회계처리 이렇게 돼요.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1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이렇게 처리해요. 자, 그래가지고 2021년도 12월 말자에 50만원을 이제 평가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매도하는 증권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평가 손실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니까 50만원.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 50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내 장부 시작 금액이 50만원으로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2022년 3월 31일에 이제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으로 처리해요. 얼마냐면은 50만원 이렇게. 그러면 차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돈 받는 금액 얼마예요? 보통 예금 30만원이 돼요. 그럼 평가 손실 어떻게 돼요? 상계 처리해야 되니까 처분할 때는 반대에 이제 조정을 해서 모든 잔액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대차 평균 차익이 얼마 남아요? 70만원 차이가 나죠. 이때 뭐예요?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그러면은 처분 손실이 얼마가 돼요? 1번에 있는 상황과 2번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판단하면은 1번,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2번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2년 12월 1일 A 주식과 B 사채를 구입합니다. 각 주식과 사채의 취득원가와 거래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한번 봅시다. A 주식은 매도하는 증권으로 B 사채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인식할 경우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이 문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돼요. 왜냐면은 이 거래원가라는 게 수수료 비용을 뜻하거든요. 근데 거래 비용에 해당하는 이 매도하는 증권은 이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취득원가가 어떻게 돼요? 수수료 비용 포함하니까 11만 원이 돼요.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분류하면은 요거는 수수료 비용 별도가 되거든요. 사채가 수수료 비용 별도가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이 수수료가 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에서 봤을 때 A 주식은 매도가능 증권이고 B 사채는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이게 19번의 답이 원래 정답이 3번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능 증권이 아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닌 매도가능 증권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말이 맞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은 A에 대해서 물어보고 매도하는 증권은 B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게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가 반대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제 잘못된 것 같다. 3번 하자. 라는 이제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답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A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려고 했고 B를 매도하는 증권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반대의 사항이 됐다든지. 근데 답은 3번인 거 보면은 문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A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수수료 비용을 포함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10만원이고 B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도하는 증권은 35만원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원래 19번의 답이 2번인데 근데 정답은 3번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답 몇 번? 3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거가 잘못됐다 하면은 2번이고 밑에 거 잘못됐다 하면 3번이다요. 근데 3일회계법인 공식 답안에서는 3번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잘못됐으니 여기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만기보유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만기보유 증권은 이제 사채를 만기일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만기보유 증권은 채무증권의 취득 원가에서 상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적용한 할증, 할인 차금, 상각 누적액을 반영한 금액인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맞습니다.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래서 20번에 대한 1번은 맞고 자 2번 자 봅시다. 사채의 취득 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면 매 결산기의 이자 수익은 현금으로 받는 이자 금액보다 크다. 이건 뭐예요? 취득 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대요. 그럼 취득 원가가 더 크다는 셈이 되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요거는 할증 발행이 돼요. 근데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이자 비용 금액이 내려가면서 그 할증 발행된 금액은 올라가는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현금으로 받은 이자 금액보다 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다라고 하는 게 답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나머지 3번과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사채의 취득 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으면 매 결산기마다 그 차익을 생각하여 사채의 잔고금액을 증가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취득 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대요. 그러면 액면금액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할인 발행이 돼요. 할인 발행이 되면은 당연히 잔고금액이 적으니까 잔고금액보다 올라갈 거고 이자 금액 올라갈 거고 할인 발행 금액도 올라가는 거예요. 차금이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유효이자율은 채무증권으로서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맞아요. 이거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상각을 하고 이제 조정을 하면은 이제 순장부 금액과 만기가 되면은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